2003년 4월 1일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 누군가는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주고받던 만우절. 그러나 그날 한 남자는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동성애자의 사랑을 용기 있게 세상에 내보였던 남자. 감성과 예술로 시대를 뒤흔들고 홍콩 영화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배우. 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설이었다. 그의 죽음은 과연 우울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는 걸까? 지금부터 장국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56년 9월 12일 홍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장국영.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운명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장화계는 홍콩에서 유명한 양복점 샘즈 테일러를 운영하는 재단사였다. 주윤발, 윈저공, 마론 브란도 같은 유명 인사들의 옷을 맞출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가정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린 장국영에게 아버지는 늘 바쁘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역시 따뜻한 애정을 주지 못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집안 분위기는 늘 차가웠다. 결국 10살 무렵 부모의 이혼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장국영은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함께 살아야 했고 주변의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기 어려웠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의 결정으로 13살에 영국 리즈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외로움은 계속됐다. 낯선 땅에서 그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서툰 영어 탓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로는 음악이었다. 팝 음악을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고 영국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언젠가 자신도 노래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그는 결국 대학교를 중퇴하고 홍콩으로 돌아와야 했다. 실패와 외로움이 겹쳐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노래와 연기에 깊은 감성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다. 홍콩으로 돌아온 장국영에게 아버지는 재단사의 길을 강요했다. 유명한 양복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장국영의 꿈은 달랐다. 그는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 위에 서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장국영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연예계는 방탕한 세계야? 라며 단호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장국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호텔 리셉션과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향한 열정만큼은 놓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1977년 가요제. 그는 홍콩 TVB가 주최한 아마추어 가요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할 기회가 주어졌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과감히 참가를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음악이 흐르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무대를 장악하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감미로운 목소리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결과는 준우승.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제작자들은 가수 데뷔의 기회를 주었다. 1978년 첫 번째 정규 앨범 데이드리밍을 발표하며 가수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고 라디오에서도 좀처럼 재생되지 않았다. 무대 위에 서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음악이 닿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 스크린에 서는 일. 1979년 그는 드라마 출연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단역부터 시작했지만 연기는 생각보다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무대에서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듯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점점 더 몰입할수록 그는 스스로가 배우라는 이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몇 년 후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작품이 찾아왔다. 1986년 영웅본색. 그는 경찰 송자호 역을 맡아 주윤발, 정룡과 함께 스크린을 장식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가수 출신 배우로만 바라봤다. 그가 진정한 배우일 수 있을까? 그가 주윤발과 정룡을 상대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영화가 개봉된 후 모든 의문은 사라졌다. 형을 향한 미묘한 감정 변화, 배신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절제된 슬픔. 그는 완벽하게 송자호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윤발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라이터로 담배를 붙이는 그 장면은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전설로 남았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장국영은 단순한 가수 출신 배우가 아닌 진정한 배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7년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천녀유혼.
귀신과 인간의 사랑을 그린 이 영화에서 그는 순수하고 다정한 서생 영채신 역을 맡았다. 요괴 섭소천과의 애절한 사랑은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만이 아니었다. 장국영이 직접 부른 OST 천녀유혼 또한 영화의 감성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제 그는 누아르뿐만 아니라 로맨스 장르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1990년 그는 왕가위 감독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아비정전. 그는 방황하는 청춘아비 역을 맡았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남자. 사랑을 쫓지만 정작 잡을 수 없는 남자. 그리고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대사. 내가 기억하는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 우리는 1분간 함께했어. 그리고 나는 그 1분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여운은 컸다. 이 영화로 그는 금마장 영화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했다. 1993년 그는 연기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배역을 맡게 된다. 패왕별이. 그는 여성 역할만 맡아야 하는 경극 배우 두지 역을 맡았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향한 감춰진 사랑, 시대의 격변 속에서 무너져가는 운명. 이 모든 감정을 그는 눈빛과 몸짓으로 표현해냈다. 몇 달 동안 경극을 배우며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두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장국영은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 1997년 그는 다시 한번 왕가위 감독과 함께했다. 해피투게더. 이번에는 한층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그는 양조위와 함께 동성 커플의 복잡한 사랑을 연기했다. 사랑과 이별, 집착과 외로움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그는 한층 더 섬세한 감정선을 그려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칸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장국영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만의 색을 만들어갔고 배우로서도 가수로서도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작품, 이도공간은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2002년 개봉한 이 영화에서 그는 심리학자 짐 역할을 맡았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트라우마와 환영에 시달리게 되는 인물.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며 서서히 무너져가는 남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었다. 인간의 깊은 내면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룬 심리 스릴러로 장국영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극중 짐이 환영과 현실 사이에서 점점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모습은 그가 직접 겪고 있었던 고통과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연기는 여전히 탁월했지만 그의 현실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 보이는 깊은 슬픔과 고독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역할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했다고 한다. 주변인들은 그가 촬영 이후 더욱 우울해졌다. 역할의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가 2000년대 초반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종종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공허함을 견딜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의 매니저였던 진숙부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우울증을 숨기려 했다고 한다. 장국영과 당학덕의 첫 만남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당학덕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장국영은 가수와 배우로서 아직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당학덕은 언제나 장국영의 곁을 지켰다. 연예계에서 외롭고 지칠 때에 그에게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누구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장국영이었지만 무대 밖에서는 늘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이 바로 당학덕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홍콩 사회에서 동성연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특히 장국영은 홍콩을 대표하는 스타였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1997년 한 시상식에서 그는 상을 받은 후 무대에 올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당학덕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장국영이 떠난 후에도 당학덕은 매년 4월 1일이 되면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그를 추모했다. 기일뿐만 아니라 생일이 될 때도 그 기억을 되새겼다. 세상에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사랑을 나누었다. 비록 한 사람은 먼저 떠났지만 남은 사람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떠난 후 팬들은 매년 4월 1일이면 그를 기리는 행사를 열기 시작했다. 홍콩에서는 추모 음악회와 전시회가 열렸고 그가 생전 즐겨 찾던 장소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의 생일 9월 12일과 기일 4월 1일이 다가오면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를 기억하는 팬들이 모여 그의 노래를 부르고 그의 영화를 다시 보며 그를 추억한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며 그가 남긴 작품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 그는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사랑받았던 배우, 영원한 스타,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이름, 장국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